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는 한중 다문화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중국의 민주화 그 정도에 대해서 한번 분야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과 중국의 직장 민주화 수준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한국의 직장 민주화 수준은요, 상중하 중에서 하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의 직장 민주화 수준은요, 저는 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나 어떤 제가 보고 있는 견해를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인터넷에서 잠시 뜨거웠던 동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굉장히 화제를 모으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이 내용이 일부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영상이 중국에서 유명해지고 한국에서 유명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 똑같은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이슈화가 되는 그 어떤 부분이 전혀 다르다, 이런 것을 보고 제가 놀랐는데요. 그 동영상을 제가 한번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你给人发多少信息是开玩笑？不能用你的吗？我揍你之前呢，我已经给你那几个被你骚扰过的小朋友们打了电话，我们几个联合起来去告你。那请吃饭。请吃饭。这是不是我严重错误下他不行啊？没有下次这玩意儿，还有下次。只发微信去吃饭就挺好了，不去吃。我想跟你说话。今天这个事儿已经举报都举报了，报案也报案了，肯定不能就这么凭空领的。抖音 자, 이 영상의 내용은요, 그 어떤 여직원이 대걸레를 들고 가가지고 상사의, 그것도 자기 방에 있는 그런 상사예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 상사의 얼굴을 막 때리면서 굉장히 심하게 그 불만을 표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이제 중국의 국영기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민영기업보다 더 경직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여직원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남자 직장 상사가요, 성희롱에 가까운 어떤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아마 그 분을 삭히지 못하고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중국의 인터넷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것을 대걸레를 가지고 이 상사한테 그냥 무자비하게 퍼붓는 이 여직원의 어떤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보고서 조금 놀라고 지금 이렇게 자극적이다, 이런 반응이 조금 더 주류를 이뤘던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한국에서는 어디에서 이 한국 사람들이 놀랬냐면요, 이렇게 했더니 이 회사가 이 여직원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던 이 상사가 있잖아요. 이 상사를 갖다가 처벌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사가 자리에서 보직 해임이 됐대요. 퇴사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한국에서 여러분 그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이슈화가 됐던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직간접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대기업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사회에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요, 피해를 당한 여직원이죠. 보통 피해를 당한 측이 보호를 받거나 가해자가 처벌을 받기보다는 이상하게 이 피해자가 스스로 힘들어서 이 조직을 나가게 되는 그런 약간 어이없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마치 이것이 정상이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터지니까 일단 여직원이 가만히 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 차원에서도 이것은 이 상사가 문제가 있다고 우선 바로 상사를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한국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제 평소에 중국의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야, 중국이 그래도 이런 건 우리보다 낫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우리가 나은데 그래도 요거는 내가 예상 못했는데 우리보다 이런 건 조금 나은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직장 민주화가 많이 개선이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는 진짜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국에서 오랫동안 해봤지만 여러분 결혼해서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가족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십니까? 직장에 있는 그 직장 사람들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십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전반적으로 직장에 계신 분들하고 시간을 더 같이 보내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고 가장 일하기 좋은 그 어떤 활력이 넘치는 그 시기를 직장에서 보내시는 겁니다. 가장 많은 시간의 비중을요. 그런데 그곳에서 강압적이고 비민주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중국에 출장을 오거나 혹은 주재원으로 있을 때에 본사에서 오시는 출장자분들 또 높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가끔씩 고객사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사에서요. 방금 전까지 차를 운전하던 운전사가 식당에 같이 와가지고 같이 앉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들이 이게 아는 게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굉장히 주도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은 또 중국 측의 이제 회사에서는 중국 측 뭐 임원이라든지 이런 고위층 분들이 또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웃어주고 막 이러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오신 높은 분들이 약간 당황해 하십니다. 쟤는 운전기사가 왜 이렇게 나대지? 뭐 약간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는데 중국에서는 운전기사도 같이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가? 라고 어떤 그 이례적으로 이해를 하시지만 내심 속으로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참 알 수가 없는 나라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남지 않았는가 싶어요. 제가 중국에서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직급이 다른 것은요. 단지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나눠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는 그 회사의 사장이든 아니면 그 회사의 청소부든지 간에 모두 동일하다는 거죠. 따라서 굳이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되면 모두가 바로 평등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중국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이제 한국의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어떤 기업 문화나 분위기가요. 리더가 한마디를 하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빨리빨리 착착착 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중시하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의, 매너, 특히 윗사람에 대한 어떤 에티켓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것이 단지 에티켓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개인적인 문제 혹은 업무 능력 자체의 문제로 간주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때까지 접해본 대다수의 중국 직장인들은요. 그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일은 일일 뿐이었어요. 이것이 일을 대충 한다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이 일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면 과감하게 생략을 해도 아무도 거의 다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직장민주화라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 다만 이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모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 그렇게 많은 다른 나라의 상황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여기저기서 들어보면은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지인분들도 계시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 나라에서도 꼰대 같은 스타일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강압적이거나 약간 좀 사이코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눈치도 많이 보고 어떤 패거리 문화라든가요, 줄 서는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러면 그런 것이 없느냐? 없다는 얘기는 제가 참 못하겠고요. 있게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직장에서 너보다 직급이 높다라고 해서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인지가 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업무 시간이 끝나면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약간 요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기업인들은 이 퇴근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중시하지 않는 문화가 조금 있습니다. 뭐냐면 딱히 뭐 퇴근 시간이라는 건 없고 내 윗사람 혹은 윗사람이 퇴근을 할 때까지는 일단 같이 앉아 있어야 된다든지.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사회생활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그게 진짜 글로벌 표준에, 그러니까 모든 인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과연
합리적인 걸까요? 제가 중국에서 생활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요. 중국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것들이 필터링이 됩니다. 왜냐면은 그런 것을 인위적으로 밀어붙여봤자 사람들이 난 싫어 해버리면 이제 사라져버리는 구조가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직장 민주화 정도라는 것은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새로운 산업들 있잖아요. 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술 집약적인 새로운 산업에서 중국 특유의 이 수평적인 기업 문화가 만약에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때는 한국의 기업들이 따라잡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좀 우려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까지 제가 바라본 중국의 직장 민주화 정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과 한번 생각을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감히 중국의 직장 민주화 수준은 상중하 중에 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주변에서 많이 지켜보았고 그 다음에 특히 한국과 비교를 해봤고요. 이 일부 서양권 국가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도 중국은 이 개개인이 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존중받을 수 있는 이 권리에 대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가치를 부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나면 또 이제 굉장히 무서운 댓글이 달리지 않을까 하는 조금 우려도 되기는 되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거를 이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례를 제가 접해봤는데 정말로 직장 민주화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높고요. 거기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나오는 어떤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나름대로 취합해서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쌓아가는 그런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 곳곳에서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보고 겪은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는 것이고요. 중국이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보다 더 비민주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조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제가 접했던 분들이 직장 민주화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장 민주화를 평가할 때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직장 민주화에 이어서요,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가정 민주화, 가정 내 패밀리, 가정 내 민주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 노력하는 차코페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